안녕하십니까. 진로특강 이번 시간에는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이란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인성, 전공 적합성, 잠재력, 또한 학업 능력, 또 생활 환경 등 개인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면접 문제는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을 지향하기 때문에 최대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내용 중에서 출제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면접관은 직접 학생과의 대면을 통해서 학생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을 확실하게 알릴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면접의 문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자신이 제출한 서류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전공 분야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면접관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면접의 대비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훈련을 습관화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을 통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동아리나 스터디 활동을 통해서 또 훈련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과 1대1로 면접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면접의 종류는 학생 1인을 두고 면접관이 설명하는 개인 면접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명의 지원자를 앉혀놓고 설명하는, 또 면접을 보는 그런 집단 면접이 있고, 면접관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관찰만 하면서 지원자들끼리 서로 토론을 시키는 집단 토론식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은 대학마다 진행되는 방식은 다르지만 대부분 약 15분 정도에서 실시가 됩니다. 따라서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 선배들의 합격 경험담이나 지원 대학의 관연도 문제 분석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스스로 연습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또한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교육 역량 평가라고 하는 곳에 관연도 문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관연도 문제를 보시고 미리 준비한다면 면접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 시에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방법은 두 가지씩 방법이 좋습니다. 핵심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거기에 밑에 부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강조할 부분이 있다면 억양을 둬 자신 있는 어조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장하여 표정이 굳거나 이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또 상대방의 시선을 피하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상대방 질문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여 어떤 질문을 했는지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질문에 관해 마음속으로 대답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최근 면접의 방법에는 꾸리 질문이 나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꾸리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대답을 하면서 꾸리 질문이 나왔을 때 그 꾸리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마음속으로 정리하면서 준비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면접 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학생입니다. 진로와 장래 희망에 대한 목표의식이 불명확하다. 자신이 장래에 어떤 것을 희망하고 있는지, 진로 목표가 무엇인지가 불명확하다면 좋은 효과를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제출 서류에 대해서 어떤 진실성 부분, 또 객관성, 이것이 의심스러운 학생, 또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그런 학생이라면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면접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자신 없는 목소리, 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한다든지 자신의 이야기가 좀 논리적이지 못하고 좀 중언부언한다든지 이렇다면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의 질문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특성을 묻는 성격, 인성, 성적 환경을 묻는 문제입니다. 남들보다 좀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온 자신에게 다른 학생들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장점은 뭐냐,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또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냐,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라.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로 자기소개서 내용 중에서 이런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자신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래 희망 지원 동기,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단골적인 문제입니다. 자신이 어떤 분야를 지원했다면 그 분야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또한 그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입니다. 또한 자신의 지원 동기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로 희망이 어떤 외교관이라고 해서 바뀐 거죠. 진로 희망이 바뀌었다면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희망이 바뀐 학생이라면 바뀐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좀 힘들지는 않았는지, 그렇죠?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묻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역시 동아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라는 부분인지, 또 동아리를 창설 운영했다면 그 계기는 무엇인지 이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독서 활동입니다. 독서 활동은 그 학생의 어떤 꾸준한 독서 부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왜 읽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책을 읽었는데 그 읽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도 물어보기 때문에 자신이 읽은 책의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업 역량 관련입니다.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업 역량 관련한 질문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향상되었다면 그 계기는 무엇이냐, 또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특별한 공부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교내 대회에서 금상을 탔다면 또 그 실험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어떤 노력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공 적성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자연계 면접고사의 문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먼저 이런 제시문이 나옵니다. 가글이 나오고요. 나글, 다글 이렇게 제시문이 쭉 주어지고 있고요. 라글까지 제시문이 주어집니다. 제시문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옵니다. 제시문 가를 이용해서 나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뭐 두 가지 설명하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 적성 문제는 주어진 제시문을 어떻게 잘 분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제시문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제시문을 주어지고 제시문을 분석하는 시간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생 여러분, 대학 입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대부분 서류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자신이 제출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학에 따라서는 전공적성 문제, 제시문을 주고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제시문의 문제는 평상시 수업 시간을 통하여 학생 여러분들이 학업 역량을 키우셔야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이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는지 미리 준비하셔서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